안녕하십니까, 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 요즘 많이 폭삭 늙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젊게 보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좀 전반적인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어리국반에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 내용, 목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전체에서 다 좀 포함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리국반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아이들의 이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어리국반이 이제 주니어 졸업생에 한해서만 이제 받게 될 것 같고 작년 8월 달인가에 시작했었고요.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챕터씩 나갑니다. 한 달에 뭐 윤리, 그 다음 챕터는 철학, 그 다음은 뭐 심리, 그 다음은 뭐 사회학 이런 식으로 한 챕터씩 나가는데 그 챕터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접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 지문이 쉬운데 지문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 구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데 그 안에 담긴 사상이 어려운 거예요. 사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 사상들이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접해봤었던 뭐 Y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집에 한 권씩 Y책들 다 있고 근데 이제 구문이 어려운 경우라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리국반은 아이들이 주니어 졸업생들 그 아이들의 대상으로만 이제 받게 될 텐데 4월달, 6월, 5, 6, 7월달까지 하면은 이제 1년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걸 매달 이제 신문으로 만들어서 제가 조금 더 교정을 한 뒤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리국반을 만들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류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좀 상황이 좀 붕 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어를 졸업했는데 중2가 중3반으로 가기에는 중3들은 따로 또 이제 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이제 뜨는 과정이 한 몇 개월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충해 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그 만든 게 이제 어류국반 어휘 리딩 국어노트가 이제 인문학입니다. 철학 뭐 사상 언어 등등등 그 어류국반의 그러면 가장 강력한 취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모토가 뭐냐면은 이거는 문해력이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데 집중을 한 오직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대신에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단어도 같이 하고 또 근데 그럼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구문이죠. 고난도 구문 책이 있습니다. 채화 구연이라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모두가 이제 사실 이제 인강으로 진행되고 제가 수업한 내용들을 듣고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관리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라는 게 그 어려욱반의 아이들이 한 종이 한 신문입니다. 한 A3 종이니까 이렇게 큰 거죠. 거기에 내용들을 손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카톡으로 전송하면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라이팅 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글에 대한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글을 쓰면은 이제 글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수정을 해줄 때는 거의 이제 그 문법 같은 걸 라이팅을 수정해 주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뭐 담당 교수님이나 제 전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정을 해주시고 하는 거지 이 수정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누가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어리국반이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글을 저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수정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수정을 멈췄어요. 그 멈춘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글이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이런 부분보다도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마치
팝하거나 이런 거에서 번역기로 돌려서, 물론 번역기 돌린 거 아니겠죠. 근데 그런 그 문맥이 너무 거친 거예요. 뭐 거칠어서 앞뒤가 안 맞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제출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라이팅이나 이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첨삭을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 올리면은. 근데 그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제가 번역이라는 걸 굉장히 학원 초창기,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생기기 이전에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그때부터 얘들한테 번역을 시킬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눈으로 독해가 되는데 왜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쉬운 글을 읽었기 때문이죠. 쉬운 글을 읽었을 때는 눈으로 번역이 충분히 되는데 왜 번역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은 다 인문학입니다. 막 칸트를 다루고 벤담을 다루고 존 스튜어트 밀을 다루고 그리고 뭐 플라톤의 이데아를 다루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루고 신존재 증명 데카르트를 다루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눈으로 읽었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번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라는 게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사실 교육 과정에서 그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글쓰기를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동안 아이들이 쉬운 지문은 이해가 되는데 어려운 지문들은 아예 안 보죠. 그러면서 쉬운 지문이 독해가 되는데 왜 굳이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시대착오적인 정신보다는 이거는 뭐 전반적인 그러한 전체 아주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그 아이디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번역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은, 참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를 간 아이들이 많았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그 수능이 끝나면 와서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말하는 게 수능이 한 10월 달쯤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10월 달쯤 되니까 모의고사도 치는데 계속 똑같은 점수, 그리고 똑같은데 뭔가 마음은 불안하고, 그때는 뭐 했냐 했더니 저는 그 의외의 말을 들었었어요. 성문종합영어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께서 아실 텐데, 부모님들은 성문종합영어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 그 안에 그 잠깐 작은 그런 연설문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에 대한 그 연설문,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연설문, 또 누구에 대한 연설문, 뭐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연설문, 이런 연설문이 있는데, 뭐 연설문이라든가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그 글들을 번역을 했대요. 번역을 차근차근 하는데 그 번역문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번역문인데, 이 번역문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면서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눈으로도 보면은 해석이 되냐니까 눈으로 보면은 대충은 알겠대요. 근데 번역을 해보면은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정을 들어가는 거고. 아이들이 많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책을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독서를 한 뒤에 그 독서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가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이들이 많이 읽어봤을 이런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은 물어봐요.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데? 그럼 행설수설을 해요.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읽었어요.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국가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데? 하면 행설수설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핵심을 딱 찔러서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고등부 정규반에서 시작했던 게 게임 이론 중에서도 이제 행동 경제학의 게임인데, 최후 통첩 게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럼 최후 통첩 게임은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고. 평등과 공평입니다. 그리고 독재자 게임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타적이지만 이기적인 게 있다. 그러면 뭐 공갈협박범, 이건 로버트 아우만이 2012년도 노벨상을 받게 된 이제 경제학상을 받게 된 건데, 그 로버트 아우만이 말하는 그 최후 공갈협박범의 역사는 무엇인가? 정치적 게임에서의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합리적인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다루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라는 이 말이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이런 게임이에요.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 보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I have dream, I have dream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뭐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틴 루더 킹의 내용의 안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의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오직 공평과 정의가 강물과 같이 콸콸 흐르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나는 I have dream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게 비폭력장주의. 이 비폭력장주의는 뭔데? 비폭력을 쓰면서 정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비폭력장주의는 목적과 수단이 동시에 정당해야 된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단이 정당한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과 수단이 동시에 정당해야 하므로 목적은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해방이며 그 다음에 수단은 비폭력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죠. 그런 글들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이거는 힘들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그 이야기들 그건 눈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린이반에서 제가 오직 욕심을 두고 있는 게 아이들의 중2 때, 중2학년 때 빠르게 최대한 남들보다 앞서서 인문학을 한번 집어넣어 주는 것. 그런 게 제가 가장 목표로 삼았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는 최종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해줘서 이런 내용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말하는데 중2 아이다 보니 아무리 지문이 쉬워도 내용 자체가 이제 이질적이거나 내용 자체가 인문학적이면은 아이들은 들어는 봤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제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어제 제가 어린이반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수업 전에 먼저 번역을 하고 올리고 톡으로 이제 단톡방은 이제 고3과 그 다음에 어린이반만 있고 나머지 반은 다 이제 단톡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앱으로 전송이 되면서 그리고 수업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로 교정을 해서 올리지 말고 이제 교정을 한 뒤에 부모님이 한번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봐주셨다는 확인으로 부모님이 복붙해서 바로 올리시면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머니들과의 또 저와의 다툼이 또 시작이 될 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학원에서 왜 그걸 해주지 않고 왜 부모님이 그걸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서 그 내용을 그 사상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써놓은 그러한 글의 번역에 대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매끄럽게 교정을 하고 안에 사상은 괜찮으니까 그건 제가 마지막에 아니야 이런 내용은 이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하고 교정을 해줄 텐데 글이 매끄럽게 글짓기지요. 글이 매끄럽게 해서 누가 봐도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정도만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서 얘가 이 사상을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 이 칸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데카르트를 좀 다르게 알고 있다, 베이컨이 이거 여건 요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께서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이의 글에 대해서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봐주시라는 거지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일단은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못 봐주시고 중3들도 사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린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 공간 자체 중3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무의미하게 그냥 의미 없는 독해를 하기보다는 미리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중3 전에 이 칸트를 먼저 알고 벤담을 알고 또는 플라톤을 알고 뭐 이런 쪽으로 베이컨을 알고 이렇게 간다면은 올라가서 조금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많은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 보면은 이게 좀 제가 항상 말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내가 독해하는 거랑 너희들이 독해한 거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가 해석한 거랑 너희들이 해석한 거랑 내가 추론한 것이랑 너희들이랑 추론한 것이 얼마나 근접하고 비슷한지를 한번 너희들이 맞춰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괴리가 큰 경우라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왔거나 아니면 자기의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씩 이제 애들한테 돌발 질문을 합니다.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 저희들은 밑에 1, 2, 3, 4, 5번 중에 먼저 고르지 않아요. 저희는 빈칸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들이 씁니다. 먼저 한글로 쭉 쓴 뒤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문에서 1, 2, 3, 4, 5 중에 가장 근접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수동적으로 골라서 찾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먼저 능동적으로 빈칸을 먼저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그게 왜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말이 있었는데 국어라든가 또 영어라든가 어쨌든 빈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내가 생각한 빈칸과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그런 내용의 정답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필자와 글을 쓴 이와 내가 정확히 사상도 똑같고 자란 환경도 똑같고 배운 환경도 똑같고 뭐 MBTI 같은 것도 똑같고 성향이 똑같고 모두가 똑같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1, 2, 3, 4, 5번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글이라는 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겠죠.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없어요, 답이. 1, 2, 3, 4, 5번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근접한 답을 계속 이제는 지문보다는 제시문 분석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돌발 질문을 해요. 자, 여기 들어갈 단어 땡땡땡 이 세 자로 내가 말할 테니까 땡땡땡을 맞춰봐. 그러면 땡땡땡이 가장 근접하게 제가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이 조용해요. 왜냐면 땡땡땡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제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게 문해력을 이제 기르는 방법인데 땡땡땡 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한 5초 있다가 어떤 애가 탁 튀어나오는데 땡땡땡이 나와요. 그때 저는 느끼는 전율이 굉장한 전율을 느낍니다. 얼마나 추론이 저와 근접했고 문해력이 저와 근접했으면은 땡땡땡이라는 게 전 세계에 얼마나 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자 중에서 이 땡땡땡을 그대로 맞춘 애가 있단 말이죠. 그 아이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땡땡은 뭔데? 그럼 땡땡을 말해요. 얼마 전에 답이 순도였거든요. 순도. 그러니까 순도가 높다 낮다 할 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전가. 근데 그걸 지문에도 없고 제시문도 없었어요. 근데 땡땡 하니까 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아이가 계속 나와요. 동일한 아이 몇 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추론이 높은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 보면 대부분이 글을 되게 좋아하는 애도 있겠지만은 좀 글을 굉장히 깊이 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의고사로 문제 풀고 막연하게 뭐 풀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쉬운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100개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훨씬 낫다는 그 말이 깊게 볼 때 해당되는 거고 서울대 학생들이 성문 종합 영어를 마지막에 수능 치기 전에 그걸 왜 보는데 내가 글을 마지막까지 깊게 보고자 하는 거. 그 깊게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이제 그 어류반의 취지였고 그리고 깊게 보고자 하는 게 지금 고등정교반의 취지인 거고 지금 중3반에도 그게 그 교재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아직 이제 저랑 수업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또 깊게 글을 보는 그런 방식을 이제 공부할 건데 그게 사실 문해력입니다. 독서가 많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책을 읽는가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었다 종이한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 이걸 읽었다 하더라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지? 이런 것들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은 책만 쌓일 뿐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가시킨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짓기를 매끄럽게 마치 정말로 한글을 어떤 애들은 어류국반 보면은 마치 답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글이 쫙쫙쫙 흐르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보다도 글이 강물같이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가다가 탁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만일 또 능력이 되신다면은 뭐 중3이나 또 고1 아이들 뭐 그건 좀 힘들겠지만 중3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그 글을 한번 봐주시는 거. 저는 제 딸 아이의 그 영어 저희 아이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저희 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글을 보내면은 제가 거기서 영어로 글을 보내면 첨삭을 해줘요. 첨삭을 해주고, 그리고 대학생인 저희 아들도 이제 논문을 읽을 때 저한테 한번 읽어봐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고치고 이 부분이 논리가 안 맞다 이렇게 써주진 않아요. 논리가 안 맞다, 너가 직접 쓰되 논리가 맞게 쓰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말해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아니고 저희 학원 아이들이 마치 영어를 국어처럼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국어책 읽듯이 영어를 읽었으면 좋겠고, 생각의 깊이도 정말 깊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배경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많은 철학자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비문학에 나왔을 때 적용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자꾸 일이 늘어난다, 내 일이 늘어난다, 아우 손이 너무 많이 간다. 물론 이제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뭐 저 때야 저희 어머니들이 뭐 그게 많았었죠. 지금 이제 어머니들도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머니 생활이 있고, 그리고 또 자식의 생활이 있고, 다 이제 각자의 생활이 있는 것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쭉 읽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교정하는 시간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 한 30분? 근데 일주일에 2개니까 1시간? 일주일에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1시간 30분씩 2번이니까요.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글을 봐준다면 저는 단지 글보다도 아이가 와, 내가 사랑받고 있겠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엄마한테 관심 받고 있구나, 글쎄요,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당분간 아마 이 좀 부딪히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제 의도가, 어제도 영상을 좀 올렸지만 의도가 자꾸 이게 왜곡이 되고 프레임이 씌워지고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글보다는 제가 말로써, 이제 왜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버발이 이제 지금 있잖아요. 제가 손짓하고 얼굴하고 눈하고 이제 입 모양과 표정, 이게 전부 남버발인데, 이 말이라는 이 버발 플러스 남버발, 사실 남버발이 93%입니다. 대화 전체에서 그게 있어야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고등부도 그럴 겁니다. 고등부는 번역을 하기에는 너무 학교 과제가 많기 때문에 번역 안 시키지만, 고등부 애들도 만일 정규반에서 듣는 수업 중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볼펜을 들고 한번 번역을 해보는 거. 차근차근 번역을 하면 그게 단지 영어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게 다 비문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문학에 도움받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학생이 잘한 거죠. 저는 그냥 뭐 다 된 밥상에 뭐 숟가락만 올린 것 뿐이고, 아이들한테 취지를 알려준 거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렇게 사상을 알려준 것이지, 사실 걔들이 문제 푸는 건 다 국어학원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냥 뭐 플라톤이 누구이냐, 칸트가 누구이냐, 미적 정관이 뭐냐, 미적 무관심성이 뭐냐, 뭐 이런 것만 알려준 것 뿐이니까요. 한번 좀 이 번역이라는 거, 요걸 한번 해보면은 눈으로 되는데 글로 써보면 안 된다는 건, 그건 역설 중에 역설이죠. 글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 쓰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어머니께 이게 어육반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은 숙제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추로는 제가 다 번역이 아니라 그 시송을 해 줄 텐데, 그 안에 있는 글 있잖아요. 글을 읽어보시면서 글짓기처럼, 얘가 글이 매끄러워지는구나, 좀 매끄럽게 글을 만들어주고, 좀 뭔가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거칠거칠한 걸 매끄럽게 한번 다듬어 주시면은 그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진정한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속성, 그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보시지 카톡에서 그렇게 글을 유도해 나가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할 것이니까요. 취지가 잘못 전달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머니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삶을 누리셔야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은 좀 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조사 한 개라도, 요 정도만 원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고등부 아이들이나 중등부 아이들 전체 반 아이들이 만약 이 영상을 듣는다면은 기억해야 돼. 내가 눈으로는 이해되는데 글로는 이해가 안 되면은 내신에 폭망하는 거야. 학교생들은 그걸 누리거든.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 수능도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문장을 다 번역할 필요 없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만이라도 한번 손으로 한번 쓱쓱쓱 써보면서 뭐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마지막에 그 무슨 말인지를 알아냈을 때 아니면 저 안 되면 수업 시간 때 제가 말해 줄 때 무슨 말이지 이걸 알아냈을 때 그게 문해력이라는 근육이 조금씩 늘어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꼭 명심하기를 제발 글을 깊게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횡설수설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 6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게 이까지 와버렸는데 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취지가 잘못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취지로 잘 나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만일하게 앞으로 어리국반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받을 때는 각서를 받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봐주시는 걸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예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이팅의 첨삭과 인문학의 첨삭은 다릅니다. 라이팅 첨삭은 그냥 첨삭이지만 인문학 첨삭은 제가 아이들에게 첨삭을 해줄 거니까요. 그 글이 매끄럽게만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인문학 첨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인문학을 첨삭하라는 것처럼 느껴지실까봐 제가 높아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좀 문해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인문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문학이 안 들어가서는 문해력 자체가 늘질 않아요. 아무리 글을 읽어도 이 사람이 이 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 뭔지를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글쓴이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역사의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그럼 왜 있겠습니까? 사상가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사상가들이 사실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말들이 그 다 지금 문학에다 스며 있는데 그 사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그냥 깡으로 문제를 푸는 거? 뭐 천재적인 아이라면 괜찮겠지만은 뭐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글을 좀 깊이 읽는 그리고 그렇게 또 유도해 나가는 게 저희 고등부 정규반의 취지이고 딱 트레이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문학입니다. 트레이닝이 중심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인문학이 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읽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준비 과정인 거고 정말로 진정한 정면 돌파의 그 승부 그 독해의 승부는 인문학적 독해, 추론 독해, 문해력 독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섭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그 방향으로도 앞으로 계속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뚫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